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능은 마치 섬 같다. 시간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과거의 흔적 너머로 흘러간다. 천년 왕조의 화려했던 옛 모습은 잊혀지기보다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오늘을 기다려왔을 것이다. 과거의 기억들이 멈췄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으로 불려가면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미래가 될 것이다. 길에 나를 맡긴다.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방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로드무비가 된다. 그 길 위에서 다만 조금 더 행복하거나 조금 더 불행할 뿐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5개 지역을 중심으로 52개의 역사 유적이 남아있는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한 달은 잡아야 될 것이라고. 그만큼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에 도착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닿는다. 내게 있어 길 떠남은 영혼을 깨우고 최초의 감시관을 되찾아주는 세상을 향한 인사다. 5개의 경주 역사유적지구 중 월성지구는 신라 천년 왕조의 궁궐터이자 정치 중심지였다. 그 규모는 어떠했을까? 시선으로 가늠할 수 없는 역사적 현장이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떨림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감흥이 조용히 그 뒤를 쫓고 있다. 월성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신라 왕조를 이끌었던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이다. 이 숲의 나뭇가지에 매달린 금괴짝에 알이 있었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김알지라는 건국 신화가 전설로 흐르고 있다. 전설은 긴 여운을 남긴다. 계림 남쪽으로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당나라의 통일신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한 궁이 있다. 이른바 임해전이다. 바다에 접한 건물이란 뜻의 임해전을 거대한 인공호수가 방어하고 있다. 아마도 신라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인공호수를 육지 안의 바다라고 여겼던 모양이다. 한쪽은 반듯한 석축에 전각을 세우고 다른 쪽은 자연석으로 곡선을 이루게 했으니 참으로 절묘한 조화다. 월성과 계림 근처 사방이 확 트인 곳에 우뚝 서 있는 첨성대도 안압지가 갖고 있는 직선과 곡선,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절묘한 조화를 놓치지 않는다. It's really amazing that they could make such a planetarium like this for such a long time ago. 첨성대는 국립관상대 내지는 천문대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첨성대를 이루는 화강암은 모두 365개.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사다리로 위쪽까지 올라가 별을 관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틀 사이로 위로 12단, 아래로 12단이니 이는 24절기를, 그리고 맨 위 정자석과 기단까지는 28단, 그것은 기본 별자리 28수를 상징한다. 이 얼마나 절묘한 구조이고 기막힌 상징성인가. 시간을 거슬러 오는 바람은 늘 산맥처럼 출렁인다. 바람의 끝자락에 실려 환청인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대능원 지구에서는 언제나 그렇다. 노동리 고분군, 노설이 고분군, 그리고 황남리 고분군과 오능 등 신라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대능원 지구로 발길을 옮긴다. 거대한 위용 앞에 서자 등판으로 식은땀이 흐른다. 어디로 갔건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인다. 신라의 시조 박혁허세가 승하 후 7일 만에 몸이 5부분으로 흩어졌는데 이를 합장하려 하자 큰 뱀이 방해해 5부분을 각각 묻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능 또는 뱀의 전설이 서려 있다 하여 산응이라고도 한다. 대능원 지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왕릉은 천마총이다. (1973년) 당시 천마총 발굴은 엄청난 뉴스였다. 목관 주변의 유물들은 구슬 하나하나까지 원형 그대로 수습됐다.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천마도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한 천마의 모습은 1500년이라는 시간을 무색해 한다. 천년 신라 역사 속 누군가는 이 세상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천마총에선 기대 이상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무려 1만 년 전의 유물이 화려했던 금관의 시대로 데려간다. 금관의 주인공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분명한 것은 출토된 유물로 봐서 그들은 한반도 남쪽에 갇혀있지 않고 북방과 머나먼 서역까지도 활발히 교류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려는 강한 열망, 비상하려는 천마가 표현하려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초원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 코드는 황룡사 지구다. 처음 짓기 시작해 완성될 때까지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린 황룡사. 황룡사 경내에는 미래를 예견했다는 거대한 불상과 삼국통일을 이끈 구층 목탑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망한 주춧돌에서 신라왕도 한가운데 우뚝 솟았던 거대한 가람과 탑을 그려볼 뿐, 신라인들을 하나로 집결시키기 위해 진흥왕이 황룡사를 명했다면 이곳은 분명
엄청난 물자와 인력이 드는 대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This was the place where the Hwangyongsa 9-story tower was built. I can't imagine how long it took them to build it. 천년의 세월을 땅속에 묻혀있다 발굴된 거대한 망새. 이를 통해 부처를 모셨던 금당의 위용을 유추해본다. 망새도 거대했지만 5m 높이의 불상을 안치했다니 금당은 적어도 2층 이상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신라가 이 땅을 통일한 것이 강력한 왕권 때문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라의 정신을 이끌어간 것은 황룡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 몽고의 침략으로 700년을 지속해온 황룡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엔 이제 천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흔적들만 남아있다. 지나간 과거의 화려함과 어둠의 시간들을 오늘 그 터는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다. 아쉬움에 더 묻지도 못하는 마음을 분황사에서 달래본다. 신라 역사의 편린들 속에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바로 신라인들의 가슴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불교였다.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된 분황사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전석탑. 모전석탑엔 인왕상이 지키고 있는 굴방이란 문이 동서남북으로 달려있다. 몇 층짜리 탑이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7층에서 9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돌을 벽돌처럼 깎아 마치 건물처럼 만든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다. 고대 왕국 신라는 불교의 의지에 마침내 지상에 불국토란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다. 경주의 신성한 산인 남산기슭에는 포석정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포석정은 신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기록돼 있다.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남산신이 나타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왕이 따라 추었다고 한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경혜왕이 이곳에서 신하들과 연회를 열고 있던 중 후백제의 견훤이 이끄는 군대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날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Here in this artificial water stream, they would put their drinking glass and recite a poem, and they would enjoy their time. 이제 발길은 천년 신라의 꿈이 흩뿌려진 남산으로 향한다. 남산을 성스럽게 여겼던 옛 신라인들은 이 산의 단단한 화강암을 쪼개 부처를 끄집어냈다. 할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닮은 부처를 뒤로 하고 상선암으로 오르니 이번엔 거대한 마애불이 어서 오란다. 하늘 높이 앉은 부처. 세월의 풍상에 낡고 다를지언정 단단한 돌에 새긴 부처의 자애로운 눈매와 흐르는 듯 유연한 옷섭은 그대로다. 입가의 은은한 미소는 모든 중생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을 건네는 듯하다.
남산을 수미산으로 여기며 수많은 절과 불상과 불탑을 세웠던 신라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어느 때부터인가 신라의 후예인 경주 사람들은 황룡사 구층탑의 모습이 경주 남산에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이 부처 바위에 불상과 탑이 새겨져 있는데 명랑이라는 신라 고승이 삼국 통일 후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불상과 황룡사 구층탑을 새겨놓고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흥망성쇠가 아로새겨진 남산에서 목 부분이 사라진 부처와 만났다. 1932년 일본인들에 의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불상은 3층 석탑처럼 보이는 둥근 형태의 독특한 대좌에 앉아 그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다. 석불 좌상 뒤편 암벽에 조상된 이 부처는 연화좌 위에 결과부자한 자세의 얼굴은 원만하고 온화하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어 손끝을 아래로 내렸으며 귀는 눈에서 목까지 상당히 길게 표현했다. 단단한 바위가 도화지인 듯 자애로운 부처와 보살을 능수능란한 솜씨로 그려놓았던 신라인들. 이번엔 남산을 그대로 기단석 삼아 지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세웠다. 절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있는 듯하다 했던 경주. 그 중심에 남산이 있고 남산은 신라인들에게는 마음들 자리였으리라. 길은 어느새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성으로 접어든다. 천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다. 고대 신라는 백제 고구려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작은 나라였다. 외적으로부터 왕도인 경주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명활산성. 숨이 탁 트이는 능선에 오르니 어느새 경주가 한달음에 안긴다. 천년의 왕국,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신라의 꿈은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갔다. 허나 시간 앞에 융화되지 않은 것은 없다. 다시 한번 강렬하게 비상을 꿈꾸는 이 도시에서 또 하루가 저문다.